7, 6, 5, 4, 3, 2,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JJ 성형외과의 홍진주 선생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쌍꺼풀의 재수술. 네. 네. 아주 기대가 큰 주제입니다. 아, 네. 쌍꺼풀 재수술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재수술을 안 하면 좋겠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재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얼른 저희에게 어떤 이유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지 네. 알려주세요. 먼저 이 쌍꺼풀 수술이 뭐고, 쌍꺼풀이 도대체 왜 그렇게 왜 고3 끝나면 쌍꺼풀 해주고 막 이런 일이 있는지, 그거 네. 도대체 무슨 이익 때문에 하는 건지 좀 한번 제가 간단하게 네. 프레젠테이션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쌍꺼풀 마커가 아, 봉이 필요하신가요, 봉이요. 선생님? 아. 봉이 어디냐면요, 여기 뒤에 숨어 있습니다. 네네. 귀엽죠, 저희? 네, 이거 바뀌었네. 네, 그 쌍꺼풀이 지금 보시면 요 눈은 쌍꺼풀이 없는 눈이고요. 네. 요는 쌍꺼풀이 있는 눈이잖아요. 네. 이 쌍꺼풀이 없는 눈 보면은요, 지금 눈이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안쪽에 이렇게 한 요 정도까지 있는 거 아시겠어요? 지금 요 정도 위쪽까지? 네. 왜냐하면 지금 속눈썹이 그 안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속눈썹이. 그 얘기는 지금 눈이 여기까지 떠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쪽까지 눈을 뜨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뜨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쌍꺼풀이 있는 눈에서는요, 지금 속눈썹 나오는 게 이렇게 다 보이죠. 이렇게 쫙 보이잖아. 근데 이 눈은, 쌍꺼풀이 없는 눈은 지금 그 앞쪽이 이렇게 살짝 가리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네네. 예, 그렇게 지금 가리고 있어요, 거기가. 그럼 그 가린 부분을 드러내서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가려진 부분이 보면은 이렇게 우리 한옥 보면 이렇게 처마 있죠, 처마. 네네. 처마처럼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있으면은 요렇게 이렇게 일종의 가림막이 있는 거예요. 쌍꺼풀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야. 쌍꺼풀이 있는 사람은 그 가리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는 게 있으면은요, 눈에 일종의 보호 장치예요. 이렇게 이런 한옥집이 있으면 말이죠, 이 처마가 어떤 역할을 해요? 비 들이치는 것도 막아주고, 그쵸. 또 햇볕도 막아주고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그대로 다 이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쌍꺼풀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실은 눈을 잘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특히 그래서 이 쌍꺼풀이 없는 민족이 딱 몽고 계열이거든. 맞아요, 몽고 계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막 환경에서 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 장치예요. 사실 눈꺼풀 자체가 눈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하면 눈을 감고 네. 보기 위해서 눈을 그렇죠. 예. 네. 그런 건데 이 쌍꺼풀이 없어서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는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보호하면서. 눈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거라고. 근데도 왜 그러니까 왜 없애려고 그러냐. 그러니까요. 이게 주로 이제 사막의 모래바람 같은 게 이제 막 불면은 말이죠, 이렇게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막 같은 모래바람이 불고 이물질이 많이 날아다니는 그런 환경에서는 네네. 굉장히 오히려 유용한, 더, 아주 그러니까 중요한 적자 생존의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유전자죠. 근데 요새는 이제 모래바람이 그렇게 많이 안 부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결을 조금 걷어 올리려는 게 바로 쌍꺼풀이에요. 옛날에 그럼 아랍인들은 눈이 다 쌍꺼풀이 없었을까요? 아랍은 그러니까 사실은 인종적으로요, 쌍꺼풀이 있는 인종들이 대부분이에요. 쌍꺼풀이 없는 인종은 딱 우리 몽고 계열 부분 사람들밖에 없어. 그렇군요. 왜냐하면 우리 흑인들 다 쌍꺼풀 있죠. 네. 그리고
저기 동남아 태국 가보면은요, 다 쌍꺼풀 있어요. 있어요. 쌍꺼풀 없는 분들은 다 저 중국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야. 아, 진짜요? 쌍꺼풀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쌍꺼풀 다 있어요. 그리고 혹성 탈출 보면은요, 거기 원숭이들도 다 쌍꺼풀이 있어. 진짜로요? 쌍꺼풀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눈을 떴다 감았다 할 때 쌍꺼풀이 생기는 게 기본적인 모양이고, 독특하게 쌍꺼풀이 없는 그 인종, 그런 유전자를 가진 거는 딱 분포가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몽고 계열의 고 인종밖에는, 고 인종만 쌍꺼풀이 없어서 바로 이런 보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쌍꺼풀이 없어서 오히려 이런 보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달짜님도 무쌍이라서 좋은 1인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무쌍이라는 게 그게 무슨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 이제 무쌍이 생기는 이유하고 쌍꺼풀이 생기는 이유는요. 지금 네. 보면 이렇게 커튼을 열면은요. 오, 네네. 커튼을 열면 어떻게 돼요? 위에가 피부가 이렇게 접혀요. 접혀야 되죠. 네. 예, 바로 접히는 게 쌍꺼풀이에요. 접히는 게 쌍꺼풀이야. 근데 안 접히면 어떻게 돼? 안 접히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딱 오픈이 됐지만 이 안 접힌 피부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네네. 바로 그게 무쌍에서 그게- 처마를 형성하는 그게 바로 무쌍에서 처마를 형성하는 거야.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 쌍꺼풀이 없는 분은요. 네. 위에서 피부가 안 접히죠. 안 접혀요. 그러니까 안 접힌 부분이 속눈썹을 살짝 덮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게 무쌍이야. 네네. 쌍꺼풀이 있는 경우에는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 그 위에서 아까 커튼이 접히듯이 네. 여기서 피부가 접히죠. 네, 보여요. 그러니까 바로 아까 그런 처마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쌍꺼풀이 이해가 없는 돼요. 사람들은 피부가 접히는데 바깥에서 접히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고, 네. 쌍꺼풀이 있는 사람은 위쪽에서 접히고 위쪽에서 피부가 접히니까 아래쪽까지 피부가 안 내려와서 눈을 다 노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쌍꺼풀이 있는 눈과 없는 눈은 이런 차이가 있군요.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쌍꺼풀이 있는 눈은요, 위에서 피부가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리을자로 이렇게 피부가 접혀. 네. 눈을 떴을 때. 네. 쌍꺼풀이 없는 사람은, 없거나 작은 사람은 요게 아래쪽에서 이렇게 접히지 않고 아래쪽까지 이렇게 처지게 처지는 되는 거군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쌍꺼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네네. 피부가 위쪽에서 크게 접히느냐, 그냥 아래쪽에서 그냥 처지면서 접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까 그럼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 그 원리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쌍꺼풀을 만드는 거는요, 네. 쌍꺼풀을 만드는 거는 이렇게 눈을 감으면 말이죠. 이런 피부가 있죠. 네. 이런 피부는 눈을 감으면 이 피부는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안쪽하고 있다고요? 떨어져 있고. 진짜로요? 이렇게 떨어져 있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되게 그리고 얇아요. 그렇죠. 얇게 떨어져 있죠. 네. 그리고 그 안쪽에는 눈 뜨는 근육이 따로 있다고요. 아하. 눈 뜨는 근육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한데요. 네. 여기 보면 요 눈 뜰 때 요게 이제 옆에서 본 거예요. 옆에서 본 건데 여기 눈 뜨는 근육이 이렇게 당겨 올라갈 때 네. 피부의 아래쪽 끄트머리만 당겨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빨간색 있는 요 부분만 당겨서 올라가면 네. 여기서 접히겠죠. 그러겠죠. 아까 여기서 커튼 접듯이. 커튼 네. 접히듯이 여기서 네. 접히는 거야. 네, 네. 요 접히는 게 없는 게 쌍꺼풀이, 요 접히는 부분이 없는 사람이 무쌍이고, 무쌍인 거고요. 이게 접히는 부분이 있는 사람이 유쌍이거든. 그러면 이 수술은 뭐냐면 요 쌍꺼풀 선하고 뒤쪽에 있는 눈 뜨는 근육하고를 서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연결해 주는 거야. 연결해 주는. 그러니까 요 포인트하고 뒤쪽에 눈 뜨는 근육하고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쪽 부분은 끌고 올라가고 그 위는 그냥 이렇게 처지는 거야. 이렇게 그쵸. 위쪽에서 그냥 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쌍꺼풀 선을 중심으로 위에 있는 피부는 처지고 아래에 있는 피부는 올라가서 서로 오버랩 되는 게 바로
쌍꺼풀이에요. 네.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이라는 건 바로 요 포인트를 뒤쪽에 있는 근육하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요, 선생님. 네. 쌍꺼풀 수술도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매몰법이 있고 절개법이 네. 있는데 네. 그 매몰법은 여기를 묶는 그렇죠. 거고. 묶는 거고 네, 절개법. 절개는 이 부분에 있는 미끌미끌한 조직을 제거하고 유착을 시켜주는 거야. 유착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정경유착, 그게 뭐냐면 이제 서로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피부하고 밑쪽에 있는 그 안쪽에 있는 눈 뜨는 근육을 서로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게 바로 쌍꺼풀이 생기는 원리고 쌍꺼풀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상처를 내 가지고 절개 상처를 내서 붙여주는 게 절개법.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묶어주는 게 매몰법. 저는 진짜 이 설명을 듣기 전에는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냥 여기를 째는 게 절개. 그렇게 그냥 라인을 만드는 게 절개법.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요렇게 절개법과 매몰법이 있고 그 사이에 부분 절개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부분 그건 절개법은 뭐예요? 여기 살이 이 안쪽에 지방이 많아. 그럼 지방의 일부를 좀 빼요. 네. 그러고 나서 매몰법 하는 게 그게 부분 절개. 그러니까 말은 절개법이지만 사실은 매몰법이에요. 지방 빼는 매몰법이 지방 빼는 매몰법이 바로 부분 절개법이에요. 쌍꺼풀 수술이 이런 예. 진행되었던 예. 거군요.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쌍꺼풀이고, 여기서 이제 나오죠. 이게 절개법은 요 부분에 있는 조직을 제거하고 붙여주는 거고, 매몰법은 그냥 이렇게 묶어주는 거고요. 다 선생님께서 그리셨죠? 네, 제가 그린 거예요. 그림은 너무 잘 그리시는 거 아니에요? 글씨도 진짜 네. 잘 쓰시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좀 지저분한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쌍꺼풀이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를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쌍꺼풀을 하다 보면 말이죠. 네. 쌍꺼풀 하다 보면 쌍꺼풀 크게 해주세요. 쌍꺼풀 크게 해주세요. 여기 위에 라인 크게. 네. 그게 또 한때 유행이었던 적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도 해요. 크게 하고 또 지금도 좀 이렇게 성형에 대해서 약간 좀 환상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는 눈이 크면은 쌍꺼풀이 커진다고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쌍꺼풀이 크다고 해서 눈이 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단지 쌍꺼풀이 크면 유리한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다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네. 그 화장은 무슨 색깔로 해요? 저기다가 까만색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멀리서 보면 거기까지가 눈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라이너 착시연자. 그 쌍꺼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위로 그냥 피부가 덮여가지고 아무리 뭐래도 안 보이잖아. 그냥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쌍꺼풀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이제 쌍꺼풀이 어느 정도 있으면 눈이 커 보이는데 실제로 쌍꺼풀이 너무 크면은요 일단 눈 뜨는데 불편해.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쌍꺼풀 라인 아래에 있는 살을 끌고 올라가는 게 더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쌍꺼풀이 크면 클수록 부담이 많아지는 거죠. 눈에 피로가 더 자주 올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 뜨는 힘이 정말로 태생적으로 약한데 쌍꺼풀만 크게 해놓으면 쌍꺼풀 하고 나서 눈 뜰 때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쌍꺼풀이 크다고 해서 눈이 더 크지 반드시 눈이 더 커 보이는 게 아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비교해도 이쪽 눈이 더 예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수술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쌍꺼풀을 줄이니까 사실은 저절로 눈이 더 커 보이고 더 실제로도 더 커져요. 그리고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이제 쌍꺼풀이 너무 컸을 때 단점이 뭐냐면요. 지금 이게 너무 예쁜 서양 사람이잖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보세요. 뒤쪽 보면 어때요? 뒤쪽 보면 눈이 좀 처진 느낌이 나지 않아요? 살짝 그런 느낌이 살짝, 나요. 나죠. 좀 움푹 파이고. 움푹 파이고. 왜냐하면 쌍꺼풀이 여기가 너무 높으면은요, 바깥쪽에는 누구나 이렇게 뼈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뼈가 있기 때문에 쌍꺼풀이 이렇게 가질 못해. 그러니까 쌍꺼풀이 너무 크면은 뒤가 처져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그러면 뭐 처져 보이건 어쩌건 뭐 예뻐. 그렇긴 한데 어쨌든 특히 그 쌍꺼풀을 너무 크게 했을 때 문제 중에 하나가 쌍꺼풀 뒤쪽이 처지면서 특히 이제 연세 있으신 분, 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쌍꺼풀 너무 크게 하면은 네. 저렇게 처지는 현상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거죠. 오히려 수술했는데 더 처졌어.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느끼해졌다. 그런 말씀 특히 많죠.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가 이렇게 느끼해져. 이게 쌍꺼풀 하고 나서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재수술하면서 여기서 보면은요. 네. 쌍꺼풀 하면 지금 요만큼 빨간 부분이 아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안쪽으로 쏙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네네. 근데 이렇게 쏙 들어가면 여기 이 앞쪽 부분은 이 안쪽에 뭔가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불룩해진다고요. 지금 이 안쪽에 아이고. 아니구나. 이 안쪽에 네. 쌍꺼풀에 의해서 피부가 안쪽으로 쑥 들어가니까 이 바깥쪽의 살들이 되게 불룩하게 보여요. 나오는 네, 거거든요. 네. 이렇게 불룩하게 나오면은요, 아까 얘기했던 그 처마 현상이 너무 두드러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불룩한 부분은 빛을 다 받아서 반짝반짝거리고요. 이 안쪽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림자가 어두울 많이 것 있죠. 같아요. 어둡죠. 네. 그러면 이 바깥쪽 이 불룩한 부분에 반짝반짝한 것 때문에 굉장히 느끼해져요. 느끼해 보여. 그러니까 느끼해 보인다는 게 좀 주관적이긴 한데 저렇게 불룩하면 네. 눈꺼풀 자체가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해서 저렇게 불룩하고 어색한 느낌이 나거든요. 저런 경우에 이제 쌍꺼풀을 낮춰주거나 네. 아니면 지방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가라앉혀주는 방법을 훨씬 예뻐졌어요, 네. 진짜. 네. 그러니까 예쁘다기보다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게 목표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분도 눈두덩이가 되게 두텁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눈두덩이 두터우면 이게 사실 이제 이렇게 눈두덩이 두터우면 네. 인상이 강해 보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늦게 보이거나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쌍꺼풀 수술하면은,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하면 아까 안쪽으로 이렇게 피부를 접어 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전에는 그렇게 눈이 불룩해 보이지 않다가 수술하고 나서는 눈이 불룩해지는 현상, 그 현상 때문에 느끼해질 수가 있다라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네. 수술하고 나서도 다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수술 직후에 그렇게 해요. 수술 직후에? 수술 직후에.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직후에는 거기다 이제 붓기까지 같이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더욱더 느끼하죠. 이제 붓기가 빠지면서 좀 나아져요. 근데 지방을 충분히 정리를 안 하면 그렇게 느끼한 경우가 지속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또 반대로 지방을 너무 많이 빼면 그 위로 쌍꺼풀이 하나 더 생겨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밸런스, 그러니까 그럼 적절한 적절한 양을 하는 게 저도 늘 그게 고민이에요. 이게 이게 어느 정도 빼는 건가, 이게 너무 많이 빼도 안 되고 너무 지방을 적게 빼도 안 되고 그런 아주 그 밸런스가 조정이 참 까다로운 거예요. 그럼 정말 숙련된 의사 선생님께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양은. 사실은 뭐 그렇게 뭐 그렇죠. 네. 네. 뭐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주 많이 하는 수술이니까 네. 우리나라 이게 진짜로 사실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수술 잘해요. 이거는 손재주가 이게 좋으시고. 네. 기본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외국에서 수술 받고 오신 분들 보면 정말 재수술하려고 그러면 이건 막막한 경우가 많아요. 너무 이상하게 돼서. 진짜요? 그런 경우 우리나라 선생님이 했는데 이건 뭐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술하는 거 이런 거는 너무 애교야. 근데 진짜 외국 진짜 뭐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네. 미국에서는 쌍꺼풀 수술 안 하니까 안 하죠. 안 하니까
미국에서도 미국에서 오신 분들 보면은 미국에서 수술 잘못해서 오신 분들 보면 아주 너무 어색하게 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존스 홉킨스 아시죠? 알죠. 거기 너무 거기서 수술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유명한 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그런 거기서는 이게 이 동양 사람의 이 쌍꺼풀 수술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그 이제 어쩌다가 하니까 보면 이거는 너무 좀 잘 너무 쌍꺼풀 크게 해가지고 눈 뜨는 걸 진짜 불편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사실 외국에서 하시는 경우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못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확실히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수술을 정말 그래도 잘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왜냐하면 많이 하니까. 그쵸. 많이 하니까. 거의 한 3명 중에 1명이 하나요? 좀 그런 면이 있죠. 사실 그쵸.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사회적으로도 야 그거를 꼭 할 필요가 있는 문제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저렇게 이 처마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렇게 이제 쌍꺼풀이 없어서 이렇게 내려온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처마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보호는 되지만 시야가 불편할 거 아니에요. 답답할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가 인체가 사용하는 생리적 기능이 이마를 써서 이걸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안 돼요. 그렇죠. 이마 주름이 생기는 거죠. 네. 사실은 쌍꺼풀이 없어서 이 처마가 생기는 대신에 이 처마를 조절할 수 있게 조물주가 만들어 주신 거야. 그 조절을 바로 이마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걸 이마를 조절하면서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단점이 있는데 그게 조물주는 그것까지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마를 이용해서 그 처마에 그 처진 정도를 조절해서 오프닝을 조절하는 그런 자동 조절 기능을 주신 거예요. 이마를 사용한다는 문제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런 단점을 또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 뿅토리님께서는 소시지 된 눈을 재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 주셨는데 네. 이것도 이따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죠? 네. 그래서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소세지 문제는 굉장히 많이 지금 짚고 넘어갈까요? 소시지요? 네, 소세지 문제. 소세지는 사실은 왜 요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지점토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쌍꺼풀 선이 이렇게 아까 쌍꺼풀은 앞쪽에는 피부고 뒤쪽에는 눈 뜨는 근육이에요. 이렇게 그 사이가 지방으로 이제 채워져 있는 일종의 패딩이에요. 패딩. 그러니까 패딩이고 저기 이렇게 우리 찜질팩 같은 거 이렇게 양쪽에 있잖아요. 패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패딩을 중간에 접으면 어떻게 돼요? 그 양쪽이 불룩불룩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룩불룩해진다고. 그게 바로 소세지예요. 그게 소시지예요. 그러니까 지방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고 쌍꺼풀 라인을 만들면 그 양쪽이 불룩불룩하게 올라오는 게 소세지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쌍꺼풀을 낮추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지방을 잘 제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불룩하지 않게 너무 이렇게 꽉 안쪽으로 고정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술은 바로 지방을 제거해주고 쌍꺼풀을 낮춰주고 또 불룩한 느낌이 나는 부분에 지방을 잘 제거해주고 그 얘기했나? 이걸 좀 미순하게 해주고 낮춰주고 지방을 제거해주고 요 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소세지예요. 그래서 대부분 소세지 현상은 많이 개선이 되고요. 근데 쌍꺼풀은 크고요. 소세지는 없고요. 그거는 대부분 좀 그렇게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부분 소세지 현상은 쌍꺼풀을 최초보다는 좀 낮춰야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라인을 크게 잡았는데도 그거를 묶는 거를 낮게 묶으면 라인이 내려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몰법 같으면은 그냥 풀었다가 다시 하면 되고요. 절개법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절개법에서는 이렇게 쌍꺼풀이 이렇게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요만큼 피부를 오려내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살을 여기다 꼬매주면 쌍꺼풀이 낮아지겠죠. 네네. 네.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꺼풀 라인 아래쪽에 있는 높은 살을 네. 줄여주면 네네. 쌍꺼풀은 낮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간단하네요, 이 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예. 다만 여기서 유착이 잘 안 생기도록 네. 위쪽이 잘 아래쪽까지 내려오도록 하는 이제 그런 세세한 이제 디테일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 요새 이제 두 줄 따기 방법이라고 그래요. 두 줄 따기가 뭐냐면 위에 있는 큰 쌍꺼풀을 피는 거예요. 어떻게 펴요? 접히자. 다리 위로 이렇게 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를 그 붙어 있는 유착을 여기까지 원래 붙어 있었던 유착을 풀어주고 네. 유착을 다시 그러니까 유착이 다시 붙지 않도록 거기다 지방 같은 걸 이렇게 쭉 넣어서. 샌드위치처럼 넣어요. 아, 샌드위치에 네네. 지방을 이렇게 넣으면은 거기가 풀어져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새로 쌍꺼풀을 잡는 건데 네. 요거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거 하는 선생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은요 쌍꺼풀이 이렇게 있는 요 위쪽으로 흉터가 보이겠죠. 그럼 너무 네, 안 예뻐. 예쁘잖아요. 안 예뻐. 네. 그래서 요게 딱 그 사진은 아니지만 쌍꺼풀 라인 위로 이렇게 울퉁불퉁한 보여요. 흉터가 보이는 현상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흉터가 두 개가 생기잖아요. 흉터가 두 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네. 두 줄 따기는 두 개가 여기 있는 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단지 펴질 뿐이니까 네네. 이 흉터가 두 개 생기니까 보기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저는 이렇게 보통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쌍꺼풀 라인 아래쪽에 있는 조직 피부를 일부 이렇게 줄이고 네. 좀 더 아래쪽으로 피부를 내리는. 드리워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서 눈을 더 크게 뜨게 해요. 눈을 크게 뜨면은 어떻게 돼요? 눈을 더 크게 뜨면 쌍꺼풀은 어떻게 될까요? 눈을 크게 뜨면요? 눈을 더 크게 뜨면 쌍꺼풀이 내려가나요? 쌍꺼풀이 좁아지죠. 그쵸. 눈을 더 크게 뜨면 우리가 눈을 덜 뜨면 쌍꺼풀이 크지만 네. 이렇게 죠 그냥 여기 눈을 더 뜨면 눈을 더 뜨면 요 쌍꺼풀 아래에 있는 살이 위쪽으로 쏙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요 살이 요 안쪽으로 쏙 들어가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작아지죠. 더 작아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쌍꺼풀 라인 아래로 낮추고 이렇게 눈을 더 크게 뜨게 해주는 눈매 교정을 조금 더 해주고 그러는 방법을 통해서 큰 쌍꺼풀을 줄이고 또 대부분 큰 쌍꺼풀 문제가 소세지 문제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소세지도 줄이고 쌍꺼풀 라인도 줄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 곽철용님께서 선생님 설명을 듣고 2,000원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네. 곽철용님 감사합니다. 그 네. 아이언 드래곤.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검하수 묻고 커플? 더블로 더블 로카수? 예, 곽철용님 어록인가요? 예, 저도 정말 재밌게 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원 태우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질문들이 정말 많은데 질문을 네네. 조금 받고 그 다음에 더 갈까요, 쌤? 질문. 우선 한수림님께서는 30년 전에 지방 제거하고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다시 지방이 채워졌고 나이도 들어서인지 눈두덩이가 두꺼워지고 처졌어요. 다시 수술을 해야 할까요? 네, 나이가 드시면 지방이 채워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없던 지방이 생긴 건 아니겠죠. 네. 근데 그게 왜 불룩해지냐 하면 나이가 드시면서 눈썹이 내려와요. 약간 그러면- 처지잖아요. 피부가 네. 다 처지면서. 네, 근데 눈은 안 내려가죠. 네. 그럼 눈하고 눈썹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죠. 좁아지면서 똑같은 조직이라도 더 불룩해지는 거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있다가 내려가면서 불룩해지는 그 사이에 있는 살들이 앞쪽으로 불룩하게 나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눈썹을 올려주거나 눈썹 올리려면 이마를 올려야 되거든요. 아니면 눈썹은 약간 포기하고 눈썹 밑에 피부를 이렇게 잘라주는 눈썹 및 절개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네네. 이제 조금 편하거나 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하실 때는 눈썹 밑에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요. 눈썹 밑에 있는 살을 이렇게 눈썹의 연에서 이렇게 끊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마와 눈썹을 이렇게 리프팅하는 방법을 통해서 눈하고 눈썹 사이의 간격을 원래 상태로 복원해주면 지금 지방을 별도로 제거하지 않아도
그렇게 큰 효과를 볼 네, 수 있겠군요. 괜찮아요. 네. 네. 그러면 이혜니님은 어릴 때 친구가 쌍꺼풀 수술하고 이렇게 눈 비비다가 망했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경우도 있나 하셨어요. 눈 비비다가 아이고야. 수술한 직후에 뭐 문제가 수술한 직후라면은 그런 현상이 눈 비비면은 곤란하겠죠. 그렇지만 네네. 수술하고 나서 최소한 뭐 한 2주 이후에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걱정 2주가 아니라 1주만 지나도 뭐 비빈다고 어떻게 되고 그거는 아마 그 수술하신 선생님이 조금 좀 약하게 하거나 그랬을 네네. 거예요. 네. 그러면 저거는요? 눈지방이 많거나 적으면 쌍꺼풀 수술 결과에 중요한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지방을 빼야 되고요. 네네. 너무 적으면 그런 경우는 좀 적어요. 드물지만 네. 너무 적으면 지방을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네. 눈 위에 지방은 적을수록 예뻐요. 적을수록요? 적을수록 예뻐요. 더 잘 접히나요? 적을수록? 왜 예쁘냐면요. 눈이 더 초롱초롱해져. 내가 아까 그래요? 요건 우리 예쁜 너무 예뻐요. 예쁜 이 고준희 씨예요. 고준희 씨 예쁜 고준희 씨인데 네. 눈이 어떤가요? 지금 눈 위쪽에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거리죠. 네, 여기 형광등이 이렇게 비쳐요. 왜 최근에 무슨 일본에서 왜 이렇게 셀카를 찍었는데 눈동자에 비친 그림자로 그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뭐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동자에 눈이 이게 자세히 초롱초롱하면. 보면 그냥 자세히 보면 그 안쪽에 있는 배경이 보여요. 아 맞아요. 네, 그 안쪽이 거울 같다고 이게.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처마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돼. 그럼 안 보이죠? 안 네. 보이지.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두툼하면 여기까지 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방이 없고 위쪽이 이렇게 플랫하면은 눈동자로 빛이 반짝반짝 붙이는 거지. 우리 종훈 PD도 그런 거야. 저도요? 그러니까 쌍꺼풀 위쪽까지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하죠. 네네. 근데 위에 지방이 많거나 쌍꺼풀이 없는 분들은 위쪽까지 저렇게 반짝반짝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지방을 잘 제거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잘 제거하면은 너무 많이 제거하면 아까 쌍꺼풀 하나 더 생기는 네, 수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생기시는. 그게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지방이 눈에서도 문제고 그러니까, 어디서도 문제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지방이라는 건 우리 몸의 볼륨을 조절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게 고준희 씨는 아주 진짜 바로 대부분 예쁜 배우들이 눈 위에 지방이 없어요. 지방이 많으면 인상이 강해 보이고 그렇다. 좀 약간 그런 거 네,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쌍꺼풀 수술은 기본적으로 지방을 많이 빼는 걸 하는데 바로 너무 많이 뺐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딸기 80님께서 선생님은 눈만 수술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부위도 수술하시나요? 하셨는데. 주로 눈을 많이 하고요. 네, 또 이제 리프팅 주로 그때 우리 얘기했던 절개 리프팅 그거 네. 많이 하죠. 네. 그 눈 뭐 원래 이제 성형외과는 뭐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저는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권장하는 수술 연령대가 있을까요, 선생님? 권장하는 연령대 네. 뭐 이게 너무 어렸을 때는 곤란하고 그러니까 최소 연령이 있는 거죠. 중학교 때 보통 중3 때 하기도 하는데 네. 조금 더 천천히 하는 게 더 낫긴 하죠. 왜냐면 풀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아까 그 처마 역할이 쌍꺼풀 무쌍에서 처마 역할이 너무 심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속눈썹이 찔리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까 그 처마가 속눈썹을 자꾸 건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좀 일찍 해줄 수도 있고요. 되게 이제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잖아요. 쌍꺼풀 테이프도 하고 쌍꺼풀 액도 하잖아요. 하고, 네. 예. 그게 이제 쌍꺼풀 테이프냐 쌍꺼풀 액을 하는 쌍꺼풀 테이프 있고 액이 있잖아요. 안 해봤어요? 테이프는 한번 해봤어요. 저도 테이프. 눈이 짝눈이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테이프는 요 빨간 부분에다가 테이프를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럼 테이프를 붙이면 거기 안 접히겠죠. 그러겠죠. 그 위가 접힌다고. 아, 그래서 테이프 붙인 부분 위쪽에 쌍꺼풀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네. 그거는 근데 눈 뜨는 힘이 어느 정도 좀 괜찮아야지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테이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러면은 풀이 있어. 풀. 풀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아까는 테이프는 요 빨간 부분만 이렇게 붙였잖아요. 네네. 테이프 있으면은 여기하고 여기를 붙이는 거야 이게 아까 이렇게 요 사이에다 풀로 여기 붙이는 거야. 그러면 풀을 세게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눈을 못 감아요. 어떡해요, 어떡해? 뭐 그 감수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 쌍꺼풀 테이프과 쌍꺼풀 풀이라는 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쌍꺼풀 수술하는 건 요 포인트하고 여기를 고정해 주는 건데 네네. 테이프는 요 앞쪽에다 요 테이프를 붙여서 쌍꺼풀 라인 아래를 딱딱하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풀은 요 위쪽 부분하고 아래쪽 부분을 더 이렇게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선생님, 쌍꺼풀 테이프랑 쌍꺼풀 액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나중에 그 쌍꺼풀 수술을 할 때 나쁘죠. 안 좋다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피부에다 테이프를 붙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늘어나겠죠, 피부가. 탄력이 없어지는 게 제일 그러니까 테이프를 붙이면은 탄력이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쌍꺼풀을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다가 그 아래쪽으로 잡고 싶다 그랬을 때 잡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제일 이 테이프과 풀의 나쁜 점 중에 하나가 피부를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딱딱하니까 글루는 피부가 안 접혀.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할 때 그 평소에 테이프과 풀을 붙이던 라인보다 더 높은 라인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붙인 자리에 자꾸 아토피처럼 그 스케일이라고 그러는 뭘까요? 뭐가 자꾸 이렇게 자국 피부 그 트러블 아토피처럼 같은 게. 자꾸 뭐가 일어나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린 나이. 근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이제 이걸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나도 그래서 쌍꺼풀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어린 친구들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쌍꺼풀의 수술 시기는 아무래도 한 고등학생 이후에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다 이제 완전히 성장이 끝난 후에 하는 게 네. 좋죠. 네. 고3 때 하는 게 진짜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사실은 이 쌍꺼풀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정말로. 그래요? 그럼 왜 꼭 쌍꺼풀을 해야 돼? 쌍꺼풀 없이 예쁜 사람들 많죠. 물론 저도 이제 무쌍인데 되게 어. 눈 예쁜 박보영 아닌가? 박보영도 무쌍 아니에요? 그런가? 모르겠. 무쌍인 옛날에 나는 홍수아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알아요. 무쌍이 아주 예쁜 무쌍이었죠. 아주 예쁜 무쌍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무쌍 했지. 중에서. 나중에 하더라. 그러니까 무쌍인 분들 보면은 예쁜데 이제 이제 약간 그런 게 싫다고 하시더라고. 화장할 때 이런 네, 화장할 때 하고 안 보이는 거. 화장할 때 안 보이는 거 하고 이마를 쓰는 거 하고. 네. 그렇죠. 곽철웅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2,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도 순정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자연 유착한 후에 재수술로는 뭐가 좋을까요, 선생님? 자연 유착은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매몰법, 부분절개법, 절개법 그랬는데 거기 네. 없단 말이죠. 네. 자연 유착은 일반적으로 매몰법이에요. 매몰법에다가 피부에 약간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요. 매몰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자연유착은. 그래서 재수술하면 쌍꺼풀이 풀려서 재수술이라면 대부분 자연유착 잘 풀리니까 네. 풀려서 재수술이라면 매몰법도 괜찮고요. 자연유착으로 인해서 좀 흉터가 많다 그러면은 재수술을 절개로 해야 되는 경우도 절개로요? 드물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몰과 절개를 어떻게 선택하냐 하면요. 매몰법은 그냥 간단한 방법이에요. 네네. 예, 간단한 방법이야. 근데 성형수술에서 간단하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장점이죠. 그렇죠. 큰 장점이죠. 네. 일단 수술비가 싸고, 네. 수술비가 싸고, 회복기간도 조금이라도 적겠죠. 되게 사실 요새는 잘하면 절개와 매몰 회복기간 큰 차이 없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매몰이 간단하단 말이죠. 그 자체가 사실 장점이죠. 대신에 풀릴 가능성이
훨씬 더 절개보다는 좀 더 높은 그런 거는 좀 감수하고 하는 거죠. 네, 그 여기 BCA님께서도 지금 조금만 내려주세요, 피디님. 그 메모법이 풀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느슨해지면서 상안검의 결막 쪽으로 실이 노출돼서 각막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걱정되는. 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근데 사실 각막은 되게 예민해서요. 딱 건드리면은 못 견뎌. 그래서 가서 빨리 뽑아야 돼.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래요? 그걸 뭐 계속 그냥 가지고 있다가 상처가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매몰로 다시 재수술하면 원래 있던 실을 제거해야 되죠. 당연히 네네, 그런 경우에는 그럼요. 새로 그러니까 제거하고 그런 경우 해야 되는데 그냥 원래 있었다 그냥 실이. 근데 큰 문제는 없었다. 그 안쪽으로 튀어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굳이 그걸 찾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굳이 찾을 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를 일으켰다면 저렇게 각막 쪽에 노출돼서 되거나 각막 쪽으로도 노출되지만 피부 쪽으로도 노출되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엔 그건 제거해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그냥 거기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느슨해지거나 그런 경우라면 그냥 그런 경우 그대로 놔둬도 괜찮아요. 그대로? 네. 네. 고민이 해결되셨길 바래요. 진짜 걱정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아니 저거는 가끔가다 저런 분이 있는데, 네. 근데 그거 제거하면 각막은 또 금방 회복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선생님께서 또 저희가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도 가지고 와주시지 않으셨어요? 네. 지금 일부는 이제 이게 상담 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요. 네네. 인폴드, 아웃폴드, 그게 뭐예요? 인아웃폴드. 이게 잘 모르시는구나. 쌍꺼풀선이 네. 쌍꺼풀선이 여기 앞에가 이렇게 쌍꺼풀선하고 눈선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 네. 그런 그 앞에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네네. 붙어 있는 경우를 인폴드라고 그러고 떨어져 있는 경우를 아웃폴드라고 그래요. 아웃폴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인아웃폴드가 예뻐요. 그래요. 인아웃폴드가 뭔지 모르지만 그게 예쁘다고 인터넷에서도 그러니까 인아웃폴드 해주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인아웃폴드라는 거는요. 인아웃폴드 요게 인아웃폴드인데요. 인폴드랑 그러니까 붙은 게 인폴드고 네. 떨어진 게 아웃폴드예요. 아웃폴드예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인아웃폴드라는 게 인폴드하고 아웃폴드의 중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중간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요. 중간이라는 그러면 붙은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쌍꺼풀 라인이 앞쪽으로 갈수록 점점 근접해요. 근접해. 네. 그러나 결국은 붙지는 않아. 붙진 않았어요? 왜 안 붙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 가서 보면 아웃폴드예요. 떨어졌으니까 아웃폴드죠. 근데 멀리서 보면 인폴드 같이 보이죠? 붙은 것처럼 보여. 그걸 인아웃폴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 앞쪽까지 쌍꺼풀이 다 보이는 그 선을 인아웃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맞아요. 인아웃폴드가 그 유행하는 유행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너무 큰 아웃폴드는 서양 사람 같아서 싫고 저렇게 앞쪽이 붙어있는 인폴드는 좀 답답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붙을락 말락하는 인아웃폴드가 제일 인기인 게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잘못 알고 오셔. 어떤 분들은 여기는 요걸 인아웃폴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여긴 앞에는 붙으니까 인이고 네. 바깥쪽에서는 떨어져 있으니까 아웃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그냥 인폴드고요. 네. 인폴드냐 아웃폴드냐는 이 뒤쪽 모양이 아니라 요 앞머리에서 쌍꺼풀하고 눈매가 만나느냐 연결하느냐. 안 만나느냐 그 차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여러분 그렇게 많이 소문난 대로 인아웃폴드가 제일 인기 있는 거 맞아요. 네. 제일 그럼 하고 나서도 제일 자연스러운가요? 누구나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인아웃폴드가 제일 제가 보기에도 예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인아웃폴드, 이렇게 붙는 거 떨어진 경우
요 앞에가 이렇게 살짝, 살짝. 붙을락 말락하는 거. 그런 거. 네. 이너폴드.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진짜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왜냐하면 저기 인폴드를 이나웃폴드로 생각하시고 오신 분들이 제법 있어요. 딸기 팔고 오렌지 또 주스, 네, 2,000원 감사합니다. 네. 저희 끝나고 가실 때 오렌지 주스 챙겨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희 돈 많이 벌어다 주시고 가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옵살믹 케라타이티스가 있고 스마트 라식 수술. 저기 딸기 팔구님께서 그러네요. 4주. 네. 4주 간격. 4주 간격으로 네, 하시는 4주 게 간격. 좋은가요? 예. 4주 간격. 저도 사실은 그건 사실 이제 안과 선생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4주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네. 그러면 4주 쌍꺼풀 수술을 4주 후에 해야 예, 되는 근데 거겠죠? 옵살마이티스하고 케라타이티스, 그러니까 염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라식을 하시고 나서 그거는 이제 안과 선생님한테 좀 컨펌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실은 특히 절개법은요, 안쪽에 그 각막이나 결막을 안 건드려요. 메모리, 아까 얘기했던 메모리 건드려요. 실 오히려 같은 게, 오히려 메모리 건드리고 그냥 절개는 잘 안 건드리니까 뭐 크게 문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한 4주 정도. 네. 4주 정도. 네. 다른 거. 네. 네. 기우미님께서 일하기 싫어하시네요. 네. 선생님 졸려하세요? 잠와하세요? 저요? 네. 지금 내가? 네. 아니 만약에 선생님께서 지금 졸리실 때 나 졸려 이러세요? 아니면 나 잠와 이러세요? 졸려가 더 많이 쓰는, 잠와보다는 졸려가 졸려?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그런 약간 설이 있어요.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나 잠와 이런 표현만 더 많이 쓰시고. 그래요?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네, 신기하죠?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나 졸려 이렇게 그렇게 그렇구나.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졸린다는 합니다. 말 졸린다는 말이 좀 재미가 없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근데 잠와 이것도 귀여운 것 같아요. 잠와. 네. 그래서 또 다시 가져쌤. 네네네. 그 앞트임 하는 것도 궁금해요. 앞트임이요. 네. 앞트임이 같이들 많이 하잖아요. 쌍꺼풀 하면서. 지금 원래 이제 서양 사람들은요, 네. 이 앞쪽이 어떻게 뻘건 게 다 보이죠. 네. 우리는 여기가 가려져 있단 있죠. 말이죠. 아까 쌍꺼풀이 없기도 하지만 앞쪽도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요 앞쪽에는 여기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여기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눈을 감아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저기 서양 사람 눈은 앞쪽이 저렇게 쭉 열려 있는데 여기 이렇게 닫혀져 있죠. 네. 이거 여는 게 앞트임이에요. 서양 사람 눈처럼요. 네. 네. 꼭 서양 사람 눈처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트임은 그걸 뭐 다 없애면 서양 사람 눈 같이 되겠죠. 그렇지만 요거의 일부를 열어주는 거예요. 일부를요? 그러니까 쌍꺼풀의 시작점을 조금 더 앞쪽에서부터 시작하도록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 쌍꺼풀을 만들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네. 조금 더 앞쪽에서 시작하면 좀 더 부드럽게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쌍꺼풀 앞트임 하면은 조금 더 좀 앞쪽에서 시작해서 이 쌍꺼풀 선이 이렇게 아치를 이루면서 올라갈 때 그 아치 앞쪽 부분이 천천히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게. 안 그러면 이렇게 앞쪽이 이렇게 둥그렇게 생기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왜 놀란 토끼 눈처럼 됐다. 무슨 얘기인지 알 것 놀란 같아요. 토끼 눈처럼 됐다는 게 바로 앞쪽 부분이, 토끼 눈 보면 앞쪽 부분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죠. 네네네. 이렇게 우리 예쁜 미인들의 눈을 보면 이렇게 길쭉하면서 올라가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바로 길쭉하게 올라가는 그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죠. 네. 근데 앞트임을 하면요, 쌤, 네. 이게 다시 잘 붙지 않나요? 잘 붙는 거는 뒷트임이고 네. 앞트임은 잘 안 붙어요. 그래요? 안 붙은데 앞트임은 사실은 앞트임하면 몰려 보이냐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몰려 보여. 근데 앞트임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몰려 보인다는 거는 까만 눈동자가
가까이 와야지 몰려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쵸, 이렇게 까만 해야지. 눈동자가 네.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거 할 줄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까만 눈동자는 그대로 있고 이 쌍꺼풀 앞쪽만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앞트임을 한다고 몰려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미간 사이가 좁아지는 건 맞죠. 그렇지만 미간 사이가 좁아지더라도 눈동자의 위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몰려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예뻐 보여요. 네. 그러니까 앞쪽 부분의 흰자, 부족한 앞쪽 부분의 흰자를 더 넓혀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까만 눈동자가 더 안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정상적인 위치에 위치하도록 그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앞트임은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앞트임 수술만 받을 수도 있어요? 앞트임 수술만 네. 할 수도 있는데요. 앞트임이라는 게 그 앞 쌍꺼풀 라인하고 같이 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는 거군요. 앞트임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어요. 네. 좀 드물긴 하지만 좀 티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몽고주름의 모양에 따라서 네. 모양에 따라서 앞트임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네. 그 집에서 나는 앞트임 하면 좀 이럴 거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하면은 너무 그렇죠. 또 몰아 보이고 앞쪽으로 하니까. 이렇게 당겨 보면 그 네. 안쪽에 있는 그 누구라고 하죠. 이렇게 그 이 누구. 네. 그러니까 그 얘기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요? 저만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군요. 지금 네. 보면요, 이게 내가 잡지에서 스캔한 거야. 이게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게 네. 예쁜 모델 눈이에요. 예뻐요. 예, 눈도 크고. 한 20년 전에 스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빨간 앞살이 보이잖아요. 네, 보여요. 또 이렇게 이미연 씨예요. 앞쪽이 보이잖아요. 네. 이게 수술하신 게 아니야, 이거. 이게 수술해서 수술한 게 아니라 원래 이쁜 눈들이 이래. 이쁜 눈들이 앞쪽이 보여요. 그리고 이게 빨간 살이라고 그러죠. 빨간 살이 이게 지금 본 빨간 살이 아니라 핑크색이죠. 네, 살짝 핑크빛이에요. 핑크색인데다가 지금 빛이 반짝반짝거려요. 네. 왜냐하면 아주 두꺼운 투명한 점막이 여기를 싸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반짝반짝거린다고요. 그러니까 눈에 액세서리예요. 그래요? 눈의 액세서리예요. 이게 눈이 그러니까 부러워요. 빛을 봐서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이게 액세서리를 이 눈의 액세서리 놨다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그 앞쪽을 열어주는 이유예요. 앞쪽을 열어서 그 부분을 보여주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 빨가서 징그러워요. 그런데 실제로 이쁜 눈에서는 저렇게 잘 앞쪽이 징그럽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네,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눈이 더 네, 길어 근데 보이고. 간혹 앞트임하고 정말 빨간 게 어색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흉터예요. 흉터예요. 흉터가 빨갛게, 그러니까 반짝이지 않은 빨간색이 생겨요. 이건 반짝이는 핑크색이야. 그 반짝이가 중요한 거였어. 그게 반짝이는 그게 이제 흉터하고 원래 있는 저런 흉터하고 네. 앞쪽이 흉터하고 저렇게 원래 있는 안쪽 점막이 보이는 현상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이 안쪽에 점막 너무 예쁘게 보이잖아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쁘게 보이잖아요. 이게 서양 사람들은 저 점막이 그냥 다 보여요. 그래서 저걸 눈물의 언덕이라고 해요. 눈물의 언덕, 누구라고 그래요. 눈물의 언덕. 그러니까 눈물이 예뻐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마치 저기 눈물이 맺혀 있는 것처럼 네. 저렇게 반짝거리잖아요. 저 반짝거리는 게 예뻐서 눈에 액세서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쌍꺼풀 하실 때 앞트임도 좀 많이 추천하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쌍꺼풀 선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앞트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미간 사이가 너무 멀 때. 넓으면. 근데 사실은 미간 사이가 넓은 거하고 좁은 거하고 나는 그러니까 눈은 일반적으로 크면 예뻐요. 그쵸? 또 코도 일반적으로 조금 높은 게 예뻐요. 예쁘죠? 낮은 네. 거보다는. 그렇지만 미간 사이가 넓은 게 예쁜 거예요? 좁은 게 예쁜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건 정해져 없는 거라고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넓으면서 예쁜 사람도 있고 좁으면서 예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앞트임을 미간 사이를 조절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바로 눈의 모양을 천천히 눈의 모양이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서
놀란 토끼 눈처럼 되는 게 아니라 네. 천천히 올라가서 이렇게 부드러운 길쭉한 눈이 될 수 그라데이션 있도록 같이.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목적으로 앞트임을 추천을 많이 그런 드리는 목적으로. 편이에요. 네. 그 단지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금 몸살 나셨는데도 아, 저희 정말.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계세요.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나이도 있고 해서 눈꺼풀이 처지는데 나이도 먹어 보이고 눈도 작은데 더 작아 보이신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쌍꺼풀 수술을 지금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나이를 더 먹고 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지금 현재 나이는 48세이십니다. 기능적인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뭐 꼭 하실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래도- 사실은 이 눈꺼풀에서 지금 눈이 더 작아 보이고 뭐 그런 건데 사실은 이제 성형 수술은 기능적인 면을 위해서 하는 수술은 아니고 네. 또 좀 미용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도 얘기 드렸는데 현재를 위해서 하는 수술. 그러니까 이 성형 수술은 이게 또 메디칼 프로블럼이 아니라 의학적인 프로블럼이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지금 뭐 하실 시기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뭐 꼭 해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쌍꺼풀이라는 게, 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기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뻐 보이고 싶으면 네, 지금. 근데 네, 쌍꺼풀이 없는 것도 사실은 예쁜 거예요. 제일 나쁜 건 쌍꺼풀 해서 어색하게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런 것만 잘 피하시고 맞아요. 하시면 될 거예요. 가끔 네. 그런 눈도 봤었어요. 쌍꺼풀을 했는데 너무 눈이 무서워진 눈. 그쵸. 아까 그게 어색한 네. 눈이에요. 눈 위가 네. 불룩해진 눈. 그러니까요. 그거예요. 예, 예, 예. 맞아요. 쌍꺼풀도 진짜 좋은데 잘하는 데 가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잘 하시는데, 사실은 쌍꺼풀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는, 의사가 못하는 경우도 있지. 네. 근데, 환자한테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책임? 예를 들어서 너무 쌍꺼풀을 크게 해달라. 뭐 예를 들어 크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 요구하는 조건이 말이죠. 네. 너무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거나 의학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를 사실 저도 예전에 너무 그렇게 이제 환자분이 그렇게 수술 받는 분이 환자가 아니지. 수술 받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사가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그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 원하시는 그래서 걸로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진짜 아주 경험이 많지 않은 선생들은 수술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수술 상담할 때, 수술 전 상담할 때 그렇게 그런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걸 잘못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고야. 그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결과가 안 예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담이 중요한데 이 의학적인 판단을 조금 존중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 받는 분의 의견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 그건 기본이지만 그쵸. 수술 받는 분도 사실 의학적인 그 한계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는 게 잘.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거죠, 이제. 뭐 고객이 근데 이제 고객.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상업적으로 보면 좀 그러니까 또 환자 이게 사실 찾아오시는 분? 네네네 네. 이게 좀 그런 수술 받는 분 그렇게 말씀드려요. 맞아요. 네. 그렇죠. 수술 후에 조화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그걸 저도 제일 노력을 하고 그렇지 않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많이 좀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막 하기 전에가 더 예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수술 받으시고 나서 한두 사람한테 들으면 진짜 완전 스트레스. 완전히 이제 맛이 가는 거야. 진짜 그러면 정말 스트레스 완전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진짜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그냥 너 그냥 내뱉는 내뱉는 말이거든.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얼마나 큰 상처가 큰 돼요. 상처를 받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의 책임은 사실은 의사가 책임을 져야지. 그렇지 않도록 해야지. 근데 이제 참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맞아요. 아이고 쌍꺼풀 재수술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데요, 쌤. 킬로이드 체질이 절개는 네. 불리한 거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사실 눈꺼풀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켈로이드 체질이 심한 분들이라도 크게 문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저는 여태까지 이제 제가 전문의 된 지 거의 한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쌍꺼풀에 켈로이드가 생기는 건 못 봤어요, 한 번도. 아, 그렇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켈로이드 체질 자체가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쌍꺼풀에서 켈로이드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뭐 귀 수술, 코 수술하다가 이렇게 귀연골 뗀 자리에서 켈로이드 생기기도 하고 네. 귀 뚫은 자리에서 kelloid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네네. 그런 분들이라도 쌍꺼풀 라인에서 켈로이드가 생기는 경우는 왜냐하면 피부가 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흉터라는 거는 피부를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몸이 그걸 만들어준다고요. 근데 피부가 얇으면 그만큼 접착제를 적게 쓴다고, 적게 만드는. 그쵸, 그래야지. 그래서 그렇기 금방 때문에, 붙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켈로이드가 쌍꺼풀 수술하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너무 걱정하지 네, 않으셔도 좋을 것 그러셔도 같습니다. 돼요. 네네. 그리고 이건 뭐예요? 서비양님께서 속쌍꺼풀로만 해서 이제 눈을 커지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저게 이제 바로 무쌍 눈매 교정이라는 거예요. 무쌍 눈매 교정. 아. 눈은 크게 하는데 쌍꺼풀은 없게. 네네. 그렇죠. 속쌍꺼풀 똑같이 그러니까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라도요. 네. 속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속쌍꺼풀도 없는 분들도 분도. 있어요. 네. 사실 우리가 무쌍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속쌍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무쌍이면은 정말로 진짜 쌍꺼풀이 하나도 없으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처마가 너무 큰 거야. 아이고야. 그 처마를 속쌍꺼풀로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네네. 눈매 교정을 하면서 그럴 수 속쌍꺼풀로 있죠. 네. 줄일 수가 있어요. 그때 그걸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속쌍꺼풀하고 무쌍 눈매 교정으로 눈을 조금 더 크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무쌍 눈매 교정이라고 하고요. 쌍꺼풀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속쌍꺼풀 만드는 거죠. 네. 영영영영님처럼 말씀처럼 진짜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쌍꺼풀 이게 눈 주변에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성형외과 영역에서 제일 이제 그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네. 제일 이제 많이 많은 경험과 연구가 이제 그러니까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이제 네. 이 의사 사회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어 있죠. 그렇구나. 그게 안검하수도 해당되나요? 네, 안검하수인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 진짜로 안검하수인 경우에는 무쌍으로는 좀 어려워요. 진짜로 안검하수인 경우에는요. 선생님 그것도 준비해 주신 게 있죠? 네. 맞아요. 네. 진짜 그 오시는 분들이 궁금하시는 거랑 저희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시는 거랑 많이 비슷하게 겹치는 많이 것 비슷해요. 같아요. 예, 네. 예. 원래 이제 요 부분, 그러니까 어디 갔지? 슬라이드가 많아가지고. 네. 원래 네. 그 눈 뜨는 힘이 약한 게 안검하수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눈 뜨는 근육 자체가 힘이 없어. 힘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눈매 교정을 하냐 하면 네. 근육의 힘을 더 늘릴 방법은 없어요. 근육의 힘을 더 늘릴 방법은 없고 근육하고 눈꺼풀 사이에 있는 힘줄을 짧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눈 뜨는 근육이고 여기에 눈꺼풀의 끄트머리니까 네.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힘줄을 짧게 만들어 주는 거죠. 힘줄을 짧게 만들어 준다는 건 더 팽팽하게 만들어 주는 네네,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똑같은 근육이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눈을 더 많이 더 뜨게 반짝 해주는 뜨게 거죠. 해주겠죠. 네. 이게 워낙 이게 힘이 약하면은요, 쌍꺼풀이 너무 없게 하면은 올라가질 않아. 그게 조금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눈 뜨는 힘이 너무 약한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 중간 쪽에서 라인을 잡고 눈 뜨는 근육을 당겨줘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무쌍으로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무쌍이 되려면 쌍꺼풀이 안쪽으로 쏙 들어가야 되죠. 네. 힘이 약하니까 속 들어가지 못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힘이 약하니까 안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쌍꺼풀을 작게 하려면 눈을 더 크게 뜨게 해주면 맞아요.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눈 뜨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깥쪽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안검하수는 정말로 드물어요. 안검하수는 정말로 드물고요. 이걸 안검하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안검하수가 아니라 쌍꺼풀이 없는 경우. 그냥 쌍꺼풀이 없는 눈. 쌍꺼풀이 없는 경우에 아까 이말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왜 이말? 그 처마를 조절하려고. 네. 그런데 그걸 어떤 선생님들은 자꾸 안검하수라고 그래요. 안검하수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심한 안검하수, 눈을 못 뜨고 그런 심한 안검하수는 쌍꺼풀이 오히려 있어. 가끔 이렇게 연하게요. 연하게 있어. 네. 그런 게 이제 안검하수고, 이렇게 쌍꺼풀이 없어서 피부가 이렇게 처마처럼 드리워진 경우에는 안검하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안검하수인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한 20년 동안 본 안검하수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들 근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안검하수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잖아요. 안검하수가 아니라 그거는 안검 이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안검 피부 이완이에요. 피부 이완. 피부가 처진 거지 눈 뜨는 힘이 약해진 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젊은 사람 중에서 무쌍인 쌍꺼풀이 없어서 처마가 드리워지는 것을 자꾸 안검하수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검하수가 아니에요. 네. 그 정혜서님께서는 눈 뜨는 힘이 약한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셨는데. 눈 뜨는 힘이 약한 거는 눈썹을 이렇게 누르고요. 왜냐하면 이마를 쓰지 못하게. 네. 그리고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밀이나 속눈썹이 몇 밀이나 올라갔는지. 그러니까 몇 밀이나 올라갔는지. 네네. 그거를 따져보는 게 눈 뜨는 근육. 그러니까 눈 뜨는 근육을 측정하는 거예요. 대부분 정상이에요. 대부분. 진짜 안검하수인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리고 사실은 진짜 심한 안검하수는 수술의 결과도 조금 안 좋아요. 어려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많이 당겨놔야 되거든. 네네. 그러면 문제가 눈을 감기가 못 어려워요. 네. 예. 사실 그렇게 심한 안검하수인 분들은 나중에 좀 덜 감기는 걸 감수하고 눈을 끌어올려 놓기도 하고요. 이마 근육을 이용해서 눈을 뜨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 조금 특별한 방법을 해야 돼서 뭐 쌍꺼풀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걸 그런 찬밥도 엄밥을 못 가려. 그 여건에 맞게 최대한으로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안검하수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검하수가 아니라 그냥 무쌍인 경우가 많아요. 무쌍인 경우가 거의 네. 무쌍이다. 그렇죠. 정혜수님 눈썹 누르고 눈뜨임 관찰하기.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은 정말 다들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이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네. 이게 건강이라는 게 결국은 과학이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네. 선생님 벌써 이렇게 1시간이 후딱 지나가는데요. 네. 무슨- 낮에 하니까 또 맞아요. 낮에 새롭네요. 했는데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오늘, 오늘 날씨 너무 좋았어요. 오늘 살짝 춥지 않았어요? 아침에는? 아침에 추운데 저 지금은 올 때는 완전 아주 좋죠. 날씨 아주 좋던데요. 지금 선생님 가실 때도 네. 날씨 좋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준비해 오신 거 많이 하신 거 맞죠? 네. 다음에는 다른 수술로 또 네. 같이 해주세요, 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해주신다고 네.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칭찬을 많이 아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뵙는 거죠? 네.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점심 식사 하시길 바라면서 이따가 또 4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네.